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다음 달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아마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미니밴이면서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도입된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최근에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겼죠. KGM이 미니밴을 출시하는 걸로 알려졌고 카니발하고 완벽하게 겹치는 하이브리드 미니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형 카니발의 예상 가격을 알아보고 이에 따라 KGM 미니밴이 가져가면 좋은 전략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차니까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걸 대체 어디서? 세차용품 넘버원 N09. 이번 카니발은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질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세대 모델의 부분 변경이기도 하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추가되고 깜빡이도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오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특히 이번 4세대 모델은 판매량도 잘 나오는 차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모델만 봐도 디자인 완성도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실내 구성 같은 것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꽤 많은 게 바뀌었단 말이죠. 카니발이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코앞인 만큼 정보도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우선 최근에 기아 판매점 쪽으로 본사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공문에 따르면 11월에 사전 계약이 진행되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12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인승 모델은 단종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11인승 모델은 있으나 마나한 차이긴 했습니다. 9인승 위로 갈 거면 스타리아로 가는 게 맞고 카니발은 구조상 7인승이 가장 적합하죠. 9인승도 약간 부족한 감이 없지 않거든요. 여기에 시속 100km 제한이 걸려있는 것도 그렇고 일종 보통 면허가 무조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 판매량 중에 비중이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미 디자인 관련 얘기는 많이 나왔죠. 소렌토처럼 세로형 헤드램프가 들어가고 기역자 형태로 된 주간 주행등이 들어갑니다. 테일램프는 기존에는 일자 형태였던 걸 기역자 형태로 바꾸는 걸로 알려졌고 테일램프 형태가 바뀌면서 방향 지시등도 다시 위로 올라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실내는 페이스리프트인 것에 비하면 변화가 큽니다. 디스플레이가 커브드 형태로 바뀌는 걸로 알려졌죠.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들어가고 CCNC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적용합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게 또 있습니다. 현행 카니발에는 들어가지 않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추가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은 HDA1이던 게 HDA2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자동 차로 변경 기능도 추가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날을 기준으로 지난주에 현행 카니발 계약이 종료됐고 이번 주 계약부터는 모두 신형 모델로 배정된다고 합니다. 변화도 크고 추가되는 것도 많은 만큼 가격도 궁금하실 텐데 이미 기아에서 인상폭이 클 거라고 설명했다고 하죠. 시작 가격과 풀옵션 가격 모두 올라갈 거라서 아마 중간에서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과 구성을 찾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1인승 모델이 단종되는 건 시작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1인승 모델 트림별 가격이 9인승 모델 트림별 가격하고 완벽하게 동일했거든요. 9인승 모델은 당연히 유지되기 때문에 11인승 모델 단종이 시작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행 카니발 가격이 7인승과 9인승 모델을 기준으로 3,180만원부터 4,979만원 정도입니다. 내연기관 모델을 기준으로 300만원 정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500만원 정도 오를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일단 회사 차원에서 보면 임단협도 잠정 협의를 끝냈으니 출시와 생산에도 차질이 없을 걸로 보이고 가격과 상품성 전략도 어느 정도 각이 잡힌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볼 건 뭐다? KGM 미니밴이 어떤 전략으로 나오는 게 좋을지 살펴보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카니발 판매량은 가격이 오른다 해도 굉장히 잘 나올 거란 겁니다. 이미 지금도 판매량 3위에 달하는 차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마땅한 게 없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카니발이 가격대와 상품성을 따라올 차가 없기 때문에 판매량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중간 가격대에서 머무르는 소비자들도 꽤 많을 겁니다. 아예 비싸게 가려면 하이 리무진으로 가면 되는 차이기도 하고 프로션 가격 때문에 비싸다는 인식이 생기는 거지 지금도 중간 트림, 중간 옵션 정도로 맞추면 3천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차입니다. 아마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3천만원대 중후반대 선택지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 가격이 오르더라도 판매량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고 오히려 신차 효과 때문에 판매량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 회사들은 역으로 가격 여론을 이용하는 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 차를 직접 견적을 내보고 시승을 해보는 소비자들 있죠. 이런 소비자들을 직접 접근하는 소비자라고 표현한다면 직접 접근하기 이전의 소비자들, 인터넷에서 정보를 알아보고 이 차를 살지 말지 결정하는 단계에 있는 소비자들은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야, 중간 트림에 중간 옵션으로 하니까 가격이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려면 직접 견적을 내보는 단계까지는 가야 한다는 소린데 이전 단계에 있는 소비자들한테는 어쨌든 시작 가격과 풀옵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형 카니발이 비싸다는 인식은 분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KGM은 이걸 역이용하면 되는 거죠. 더 저렴하게 출시했고 저렴한 트림을 구매해도 옵션이 풀옵션 수준으로 풍부하다. 이런 전략이면 성공이죠 뭐. 이게 너무 무리한 요구처럼 보일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미 토레스 전기차를 이렇게 출시했잖아요.
사전계약 가격 기준으로도 보조금 포함 3천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다가 출시 확정 가격을 사전계약 가격보다 200만원 정도 내려버리고 하위 트림 옵션이 거의 풀옵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얘보다는 구성이 더 많긴 해야 할 겁니다. 차가 큰 것도 있고 수요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7인승과 9인승은 대중적인 가격과 구성, 그리고 4인승 모델 같은 건 카니발 하이 리무진처럼 완전 고급스러운 리무진 모델 같은 걸로 밀고 가야겠죠. 이미 KGM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일단 대중적인 모델들을 위주로 보자면 토리스 전기차보다는 구성이 많더라도 시작 가격과 탄탄한 기본 사양으로 접근하는 게 틀린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토리스가 지금은 여러가지 이유로 주춤해서 그렇지 초기에 그렇게 많은 관심과 판매량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나요? 한창 국산차 가격이 비싸진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던 상황에 중형 SUV를 2천만원대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랬던 거잖아요. 일단 접근을 이렇게 많이 하도록 했고 디자인 같은 건 가산점을 덤으로 주는 요소였습니다. 트릭스도 비슷합니다. 초반에 그렇게나 많은 관심과 판매량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역시나 가격이었습니다. 가격으로 일단 접근하게 한 다음에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전략이 통했던 차 중 하나입니다. KGM은 전체적인 기조를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 확실하게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KGM이 경쟁해야 하는 상대가 너무 큽니다.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회사인데 하필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글로벌 3위 거대 기업인 현대차 그룹입니다.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현대기아차를 뛰어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즉 이런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이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그중 가장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게 가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현대기아차랑 반대되는 여론을 가져가는 게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가격이 더 저렴하다 해서 봤더니 상품성도 생각보다 괜찮더라. 그리고 이 생각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너무 명확하다는 건데 저는 가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직도 쌍용차 시절 그것도 상하이 차와 마인드라 산하에 있던 쌍용차를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마인드라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렉선이나 코란도 같은 차는 마인드라 아래에 있을 때 만들어진 차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토리스 이후로는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고 토리스 전기차는 진짜 이게 KGM에서 만든 차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게 사실이고 이렇게 개선된 상품성을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알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시절 쌍용차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기본적으로 접근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일단 차를 타보고 실제 두 눈으로 봐야 이 브랜드가 많이 괜찮아졌다는 걸 느끼는데 인식은 마인드라 시절에 머물러 있음에도 그 뒤로 나온 차들을 직접 타보거나 하는 일이 적으니 KGM이 아무리 신차를 출시해도 변화를 느끼는 소비자들은 적다는 겁니다. 토리스도 사실 부족한 게 꽤 많습니다. 현대기아차에 비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토리스 전기차는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는 게 느껴지고 이 소리는 그 뒤로 나오는 차들은 이거보다 훨씬 좋게 나올 거란 건데 그러면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파격적인 가격 전략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접근이 많아져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판매량이 많아지고 판매량이 많아져야 도로에서 KGM 차들이 많이 보이고 KGM 차들이 많이 보여야 사람들이 접근을 많이 하고 이런 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는 중요한 게 토리스 하나만 잘 팔린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차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이고 이 소리는 결국 소비자들은 접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전략이 미래맨에서는 특히나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카니발이라는 상대가 그리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국내 판매량 3위를 하고 있는 차이기도 하면서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마인드라 시절을 인식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일단 접근을 많이 하도록 해서 KGM 차를 사든 사지 않든 우선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출시될 KGM 신차 중에서 인식을 가장 많이 바꿀 수 있으면서 이게 판매량으로 연결되기 가장 좋은 차가 미니밴이라고 보고 소식이 나왔을 뿐인데도 카니발을 살지 KGM 미니밴을 기다릴지 고민하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